안녕하세요. 악당이로입니다. 오늘은 저답지 않게? 아니, 관심 분야긴 한데 앞으로 코스피 전망, 그리고 금은 가격 어떻게 될지, 환율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제가 보고 있는 뷰의 시작은 인구수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요. 일단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됐냐, 일종의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제목에 따라서 유튜브 조회수가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날까? 꽤 어그로를 끌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오늘은 일단 그래서 제가 어떤 뷰로 시장 그리고 그냥 경제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흔히들 얘기할 수 있는 뭐 코스피, 환율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다시 인구수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이제 60년대생, 50년대생에서 70년대생이라 하나요? 인구가 많은 구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강대국 선진국들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한국보다 20년 정도 빠르죠. 20년 정도 빠른 세대가 가장 인구수가 많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왜 저희가 생애 주기를 보면은 20대, 30대, 40대 돈을 계속 쭉 벌다가 40대 제가 알기로는 임금 피크를 찍고 50대부터는 조금씩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60대 이후에는 소득이 점점 줄어들면서 벌어놨던 거, 미국 같은 경우는 왜 그 401k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이제 연금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력 자체가, 그런 미국이나 그런 기타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더 그러니까 금융소득, 자본소득으로 먹고 사는 시기가 20년은 빠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음.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나라들 입장에서 돈을 사람들이 못 모으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은 소득이 없으니까,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돈을 못 모으고 벌어놓은 돈을 쓰는 구조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돈을 모으게 하려면은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긴 한데, 구조적으로 그래서 한국이랑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게 미국이 좀 더 높은 금리를, 더 안정적이지만 높은 금리를 계속 가져갈 거고, 한국은 금리를 높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물론 지금도 경제 위기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경제 위기 수준과 진짜 경제 위기가 온 거는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환율로 가보면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율이 예전처럼 1,100원, 1,200원 수준으로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은 일단 국민연금도 있죠. 그 프랑스였나요? 국민연금을 덜 주는 쪽으로 갔더니 폭동이 일어나고, 더 내는 쪽으로 갔더니 폭동이 일어났나? 그래서 더 내게 하지도 못하고 덜 받게 하지도 못해요. 왜냐면은 그 결정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표심을 잃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구조적으로 개혁을 하고 내가 이제 표심을 잃으니 그냥 천천히 다 같이 말라가고 표심을 얻겠다. 제가 정치인이었어도, 이게 만약에 먹고 사는,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인데 본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처럼 일을 하면서 정치를 해요. 그러면 제 뜻을 펼칠 수 있겠지만, 정치를 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선택을 해야 자기 일자리가 유지가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구조적으로.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그런 문제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제 꼬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왜 높으신 분들 다 강남에 집 있잖아요. 그 회사 봐도 그 기득권이라 해야 되나요? 위에 분들 다 집에, 강남에 집에 있으시고, 뭐 혹은 뭐 판교 이런 데 다들 집 있으신데, 절대로 그분들이 그
물론 실질 가치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자신의 부동산과 집이 명목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를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득을 봤으면 봤지 어떻게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아주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도 그 수출 국가여서 금리가 너무 높은 게 마냥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환율이 너무 높으면은 아무리 뭐 열심히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더 비싸게 팔리니까 외부에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느끼는 건데 회사마다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회사들, 예를 들면은 공장은 한국에 있고 한국에 주로 공장이 있고 생산을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은 뭐 달러고 혹은 해외 통하고 해외 통하면 더 좋겠죠 지금은. 그럼 원가는 다 원하잖아요. 물론 환해지를 하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 환해지를 안 하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뭐 적지 않아서 그런 회사들은 성과급이 잘 나와요. 원래 왜 한국의 직장인들이 다 성과급으로 연봉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사들은 성과급이 너무너무 잘 나오고 그 흔히 잘 나가는 회사들이 한다는 매출 미루기 이런 거 하고 매출 이완시키고 내년으로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고 안 되는 회사들은 당장 오늘만 해도 내수가 위주인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빙그레 같은 회사들도 오늘 당장 전 직원 대상으로 그 뭐라 하죠? 구조조정은 아니고 희망퇴직 했죠. 물론 해외 수출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원화보다 싼 중국 같은 그러니까 국내 인건비보다 싼 인건비를 가진 회사들이 경쟁사인 경우들 특히 뭐 중국에 잘 먹히는 경우가 많겠죠 요즘에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곡소리 납니다. 막 3년차 희망퇴직하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흐름이 계속 있고요. 다시 이제 금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금은은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다만 이제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뭐 지정학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가격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잘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 그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잘 되는 회사들은 뭐 주가 계속 뛸 거고요. 안 되는 회사는 주가 계속 떨어진다기보다는 명목적으로는 같은 가치를 유지하나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유튜브만 조금 봐도 다 어디서든 나오는 얘기들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반에도 말했지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제목들을 붙이면 정말로 유입이 더 많은 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금은 혹은 이제 그 기타 원자재로 본다면은 원화로 봤을 때는 무조건 가격 오를 것 같아요. 네, 원화로 봤을 때는 네, 오릅니다. 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한국 통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같이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경우라 해야 될까요? 그 AI가 버블이니 아니니 뭐 의심도 자꾸 생기고 사람들이 정말 그리고 이제 막 트럼프가 뭐 전쟁을 일으키니만이 그린란드를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이런저런 막 일들이 있을 때는 돈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금은은 좀 계속 오를 것 같고 뭐 그것뿐만 아니고 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대비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여기저기 또 많이 쓰고 한다 하는데 뭐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또 은 길게 눌려 있다가 그 누르던 특정 회사들이 작은 시장이잖아요 은이 또그 열은 순간부터 이제 계속 뛰는 거여서 뭐 한 2월 말 3월 초이쯤에 한 번쯤 그 쇼트 스퀴즈 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러고 그때도 확 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뭐 당장에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내년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요즘에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애초에 매물이 없고 한 매물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공포를 떠나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가 너무 많이 있고 매물이 없으니까 한 집 보는데 5명 가고 막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 5천만 원 올리겠죠. 5천만 원씩 1억씩 구중은 2천 천원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매물 자체가 진짜 안 많아서. 그 뭐 집값을 정말 잡을 생각이 있었으면 다주택자 풀고 시장 그냥 혼자 돌아가게 냅두면 전 집값이 지금만큼 갈 이유가 사실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때까지 제가 한 말들을 다시 돌아보면은 일단 회사들, 수출 회사들 잘 되고 국내 내수 회사들 잘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별로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돈 있고 돈 없는 사람은 더 없고, 주식도 더 그렇게 수출 잘 되는 경쟁력 있는 회사와 경쟁력 없는 회사 양극화 될 거고, 그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국 입장에선 그런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집을 당장 살 돈도 없거니와 하지만 사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다주택자 양도세 얘기 나와서 그게 정말 실현되면은 뭐 5월이나 원래 하급지부터 던지잖아요. 그리고 하급지를 뭐 최대한 싸게 몸만 거두를 수 있게, 그리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내가 그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집을 뭐 들어가 볼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원화로 돈을 들고 있는 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달러든 미국 주식이든 은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좀 빼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다 주식에 넣고 이런 건 안 할 것 같고요. 적당하게 뭐 달러 좀 들고 있고 주식, 채권, 원자재 살살 이렇게 분배해서 돈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종목 하나 오르면 너무 좋아하고 떨어지면 너무 안 좋아하고 이런 거는 안 하고 싶어서, 저도 제가 지금 원래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 좀 잘하고 싶더라고요. 일을 저는 일을 못하는 거를 스스로가 약간 용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고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경기를 안 타는 건 아닌데 다른 회사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한국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한국 경제가 안 좋아도 뭐 일할 곳이 그래도 아직은 있다. 감사하게도 찾아주는 곳들이 있다. 또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실험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오늘 제목은 금은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어 보니까 금을 요즘에 검색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자극적으로 혹은 경제 전망이라고 해야겠다. 금이라고 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고, 없어 보인다기보다 너무 이렇게 조그매지니까 작은 타겟으로 돼버리니까 2026년 경제 전망 뭐 그렇게 해놓고 한 번쯤 있어 보겠습니다. 정말 두섭고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대학교 1학년 술자리에서 할 법한 그런 얘기여서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군대 얘기도 그때 해보고 싶다 했는데 왜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쯤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당장 하지만 내일 뭐
발표라면 발표, 테스트 발표 사이 어딘가에 것을 좀 길게 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거 생각을 좀 해보다 자러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